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과 위상과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신 최고의 축구 스타, 스포츠 스타, 혹은 아시아 출신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이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프리미어리그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스타로서 영국 현지 언론의 극찬과 헌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 축구 전문 매체가 아니라 영국을 대표하는 일간지, 정론지인 가디언에서 손흥민 선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는 컬럼을 공개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영국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지 앨런 셔러의 극찬과 또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의 조명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 그 자체가 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반응 최신 이야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 16라운드 경기를 마친 이후 16라운드에서 어떤 팀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라고 하면서 맨유 원정 3대0 승리를 거둔 본머스, 웨스트햄전 5대0 대승을 거둔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전 극장 역전골로 승리한 리버풀, 그리고 첼시를 2대0으로 완파한 에버튼 등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중앙 최상단에 배치했죠. 본머스의 솔랑키나, 에버튼의 두쿠레, 리버풀의 엘리엇 이런 선수들도 다 잘했고 스타였지만 역시 정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그 연결고리 먹이사슬 같은 건데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4대1로 이겼잖아요. 거기에 1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메인 사진으로 메인 스타로 올라왔는데 그 뉴캐슬은 첼시를 또 4대1로 이겼었죠. 그때 고든의 활약이 대단했었고 그 첼시가 사실은 또 토트넘에 4대1로 이겼었죠. 그 경기가 토트넘의 조금 이제 최대 위기를 불러왔던 상황인데 그러면서 잭슨이 이제 골을 넣었던 장면들을 소개했는데 역시 최상단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영국 정론지 가디언의 바니 로니 기자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이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직접 취재한 그 현장의 뜨거운 순간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서 컬럼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술적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했던 영향력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즉 한국 팬들, 아시아 팬들, 아시아 스포츠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 선수의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하프타임에 가장 늦게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는데요. 가슴에 배지를 달고 관중들을 열광시키거나 주심을 질책하는 불평을 하기 위해 바빠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에 뉴캐슬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무릎을 꿇고 30초가량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구부린 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경기장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전반전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또 허리 통증도 있었잖아요. 그 아픔과 힘듦을 정신력으로 의지로 이겨내고 경기했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로니 기자가 소개한 장면입니다. 전반 종료 2분 전 손흥민 선수는 자기 진영 15야드 안쪽에서 공을 잡은 이후 마치 복싱 선수가 스피드볼을 치는 것처럼 발로 잔디를 쿵쿵쿵쿵 두드리며 버너를 쾅쾅 치면서 드리블 돌파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발밑에 두고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드리블을 하면서 추격자들을 점점 멀리 떨쳐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 장면이 전반전 막판에 자기 진영에서 단독 돌파로 상대 진영, 뉴캐슬 진영까지 치고 들어가서 패스를 쿠루세스키에게 주고 쿠루세스키의 크로스 패스를 히사리송이 아쉽게 헤더 슈팅으로 시도한 게 닿지 못하면서 무산됐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때 루이스 마일리가 손흥민 선수를 열심히 쫓아왔지만 결국에는 막지 못했던 장면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자기 진영에서 전반 막판에 단독 질주를 하는데 공을 가진 선수가 공이 없는 선수보다 더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라고 소개했던 시적인 표현이죠. 2019년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번리전 단독 돌파 미친 원더골을 재현할 정도의 엄청난 드리블 돌파를 그때보다 4년의 시간이 지나서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로니 기자가 감탄을 금치 못했던 표현입니다. 이 시점에도 토트넘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내내
내내 키어런 트리피어가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위협했죠. 왼쪽 날개에서 넓은 위치, 재조정된 포지션에서 토트넘의 두 골을 손흥민 선수가 모두 만들었습니다. 경기 시간을 83분으로 돌리면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을 휘젓고 다니며 기동력이 뛰어난 9번 공격수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두브라부카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찾았고 페널티킥을 구석으로 차 넣으며 결과적으로는 4대1로 토트넘이 승리한 경기였지만 이 시점에는 4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이 만회골 실점은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이후에 나왔죠.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토트넘이 뉴캐슬을 4대0으로 박살내고 있었고 그 4골 중에 3골을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실질적으로 이 경기 전체를 손흥민 선수가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로니 기자가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해 31살이고요. 토트넘에서 9년째 활약 중입니다. 그리고 이날 넣은 골로 올 시즌 리그에서 10득점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크리스 휴턴을 제외하고는 영국인, 잉글랜드인이 아닌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은 400경기 출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This is an era now라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오랫동안 뛰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디케이드라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한 시대를 10년으로 이제 거의 표기하고 구분하는데 이 지난 10년은 토트넘의 역사에 있어서 손흥민의 시대였고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있어서도 손흥민의 시대였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차지했고 비록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그 우승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정점의 순간 10년을 채우는 그 시점에 아마도 이루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상징적인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패배 후 특유의 무뚝뚝한 태도로 토트넘의 공격진 실패를 지적하며 이번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이 8개의 슈팅을 때리는 데 비해 훨씬 더 많은 23개의 슈팅으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분노와 집요함 그리고 계속 나아가려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한 경기 만에 짧은 시간 만에 반등하고 반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과 분노, 의지, 열망,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동기부여와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결국 손흥민 선수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태도, 인성, 실력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꾸준히 활약해왔던 모든 면들을 돌아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이런 선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뉴캐슬은 부상자가 많잖아요. 전력 손실의 요인이 있었죠. 가장 분명한 것은 뉴캐슬이 선수단 전체를 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정통 왼쪽 윙어로 기용한 것도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이는 특히 전반전의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뒤집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축구 시스템에서 약간 잃어버린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윙어가 풀백 뒷공간을 노릴 수는 있지만 가능한 자주 그쪽으로 볼을 가져가서 풀백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사실 옛날 축구 방식이라고 표현되잖아요. 팀들은 미리 짜여진 패턴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많이 안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이번 경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통 윙어로 기용했고 윙 플레이로 뉴캐슬을 무너뜨렸다. 이것조차 창조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전반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와 토트넘이 2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뉴캐슬의 풀백 트리피어가 거의 고전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한 쿠루세스키를 중앙 공격 미드필드로 기용하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터치라인에 고정시키면서 트리피어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킥오프 당시 토트넘 경기장은 거대한 인더스트리얼 격자 지붕 위에 먹빛 검은 하늘과 홈엔드 위에 배트맨 스타일의 황금 수탉이 극적인 백라이트를 비추며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풍경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이런 멋진 풍경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빛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 터치라인을 벗어나 오른쪽과 왼쪽을 흔들면서 6야드 박스 안으로 완벽한 패스를 뿌렸고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풀백 같지 않은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가 숨어있다가 뛰쳐나와 토트넘의 첫 골을 넣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였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두 번째 골도 트리피어의 머리를 스치며 빠져나왔던 대각선 패스를 이어받아 또 한 번 좌우로 흔들며 트리피어가 균형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쪽으로 쇄도하며 히샬리송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을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뉴캐슬은 하프타임 이후에는 흐름을 바꿨죠. 방식을 바꾼 거예요. 마일리와 트리피어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간을 차단하려고 했지만요. 하지만 토트넘은 소유권을 공을 되찾을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은 예상치 못했던 손흥민 선수의 왼쪽 윙어 기용에 당했다면 후반전엔 그것을 대비했지만 대비했음에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때 자말 라셀레스는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뒷부분을 한 손으로 붙잡고 센터
센터 서클 가까이에서 뒤쫓아가며 마치 호버보드를 타는 마티 맥플라이처럼 뒤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잡아당겨 넘어뜨리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페드로 포로의 절묘한 로프트 대각선 패스를 히샬리송이 마무리하면서 3대 0이 됐죠. 이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5위를 지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끔찍한 무승 흐름에 완전히 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초반 10경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NG볼에 대한 반발로 NG 앵거가 형성되어 있었고 토트넘이 우드스톡이라는 역학관계까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하면서도 패배자가 되는 축구계에 호감 가는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화도 안 내고 좀 이제 어려움을 겪어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경기에서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조금 이제 의지를 불태우면서 남다른 모습으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소개하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이번 뉴캐슬전의 성과는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또 이는 지금까지 그의 감독 커리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도전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잘 반영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즉 그가 전술가이자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라는 역대급 선수의 존재, 역사적 선수, 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물러서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달려들었던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으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소개한 컬럼입니다. 맨시티 원정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처럼 득점을 올렸던 과정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인데요. 이 유연성이 토트넘의 핵심이고 유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모두 월드 클래스인 축구도사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디언에서 소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던 기록 때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통산 113골로 역대 득점 23위, 곧 역대 득점 20위 이내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날 멀티도움으로 역대 56회 도움을 기록하면서 역대 도움 기록도 20위권 이내가 가능합니다. 역대 출전, 역대 득점, 역대 도움 모두 최고의 기록을 세운다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고 은퇴 이후 자연스럽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히샬리송이 2골을 넣은 것도 화제였지만 가디언에서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는 데이비드 하인터 기자는 역시나 결정적 열세가 손흥민 선수라고 했는데요. 사실 조금 의아했던 게 모든 통계 매체와 모든 언론사들이 대부분 16라운드 프리미어리그 팀 오브 더 위크 주간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거든요. 하지만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공식 주간 베스트 11에는 히샬리송과 우도기,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은 두 선수가 선정됐고 손흥민 선수는 정작 선정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인터 기자는 가디언에서 이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한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들은 그가 원하는 대응과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히샬리송이 맹활약하며 뉴캐슬을 완파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 골키퍼 두브라브카를 상대로 한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자신이 마땅히 넣어야 할 자격이 있었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첫 두 골을 모두 어시스트한 활약이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득점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은 언제나처럼 풀백들을 과감하게 높이 끌어올렸고 뉴캐슬이 빠른 역습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는데요. 전반 10분이 지났을 때 조엘링턴이 고든을 찾아 패스했던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할 뻔하기도 했죠. 고든이 이삭을 향해 낮게 크로스를 올렸을 때 데이비스가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뉴캐슬이 승리 경쟁에서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키어런 트리피어와 대결했는데 이게 중요한 승부처였고요. 승자는 단 한 명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와 재치가 넘쳤고 트리피어는 에버튼전에 이어 또 한 번 끔찍한 경기력을 보이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요. 트리피어는 게다가 클루셉스키를 발로 차서 경고까지 받으며 토요일에 있을 풀럼과의 홈 경기까지도 출전 정지 징계로 뛸 수 없게 됐다. 이 얘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의 결정적 변수이자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경기력적인 요인뿐 아니라 앨런 시어러가 이제 주간 베스트 11에는 손흥민 선수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 매치데이 라이브에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후토크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에 대해서 정말 이제 태도와 인성과 모든 면을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거를 꿈꾸는 모든 유망주들에게 완벽한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라는 엄청난 극찬을 했어요. 축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주 경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있는 교과서적인 존재, 스승과 같은 존재,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게다가 실력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골도 넣고 패스도 하고 크로스하고 뭐 다 잘하는 공격수잖아요. 결코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태도 또한 훌륭합니다.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서
선수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프로 정신을 갖춘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극찬한 것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롤모델이 아니라 승리자이자 챔피언이 되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승리를 통해서 최근 부진을 끊어내면서 다시금 올 시즌 주전 선수들이 조금만 더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최소한 FA컵은 우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킥오프하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치를 경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12월 24일 일요일 0시 에버튼과 8라운드 경기, 12월 29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과 19라운드 경기, 그리고 12월 31일 밤 11시 올해 마지막 경기인 본머스와 20라운드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2일에 아시안컵 대표팀 차출로 인해 번리와의 FA컵 1월 6일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게 됐습니다. 1월 6일 현지 시간으로는 중동에서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데뷔 최종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고요. 1월 15일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를 통해서 짧은 겨울 휴식기를 끝내고 프리미어리그 일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최대 2월 10일 아시안컵 결승전이 열릴 때까지 토트넘의 일정으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이 잘 버텨주고 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1월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을 통해서 공격 라인에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2023-2024 시즌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유럽 현지의 반응과 찬사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